오늘은 단식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식초는 달콤한 맛이 나는 식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맛을 얘기할 때 보통 새콤, 달콤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만큼 신맛은 단맛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겠죠. 오늘 단식초 레시피를 5가지를 만들어 볼 건데요. 단식초는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물의 비율을 조절할 수도 있고 물의 형태를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령 채소로 다시마와 갓소부시 같은 감칠맛을 내는 육수를 만들 수 있고요. 일반적인 설탕을 사용할 수도 있고 유자청이나 매실청 같은 시럽 형태의 절인 설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림을 알코올루키 해서 미림으로 설탕을 대체할 수도 있겠죠. 물의 형태, 그리고 물과 식초의 양의 형태, 그리고 설탕의 형태를 응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버전의 단식초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셰프진입니다. 그럼 첫 번째 단식초 레시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 설탕을 잘 녹이고요. 설탕이 다 녹으면 식초를 부어줍니다. 셰프진입니다. 채칼을 하나 준비하고요. 물을 채칼로 그냥 바로 밀어줘요. 소금에 절이지 않고 바로 단식초를 부어줍니다. 이 상태로 용기에 옮겨 담아 가지고 3일 정도를 재워 놓으면 새콤달콤한 맛이 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고춧가루를 넣으면 냉면집 절임무가 되겠죠. 셰프진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레시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요. 유자청을 넣어줍니다. 불을 켜고요. 유자청만 가볍게 녹여주는 겁니다. 꼭 안 끓이셔도 돼요. 유자청이 완전히 녹을 수 있게끔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 녹으면 불을 꺼버리세요. 그리고 식초를 부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단식초를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셰프진입니다. 무를 이제 잘라 볼게요. 반 정도 자르고, 그리고 세워서 반 자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반듯하게 눕혀 놓고 자르면 편하겠죠. 1cm 정도로 자릅니다. 이렇게 1cm 정도로 잘라요. 그 다음 다시 이렇게 1cm 두께로 잘라줍니다. 그럼 무가 요 정도 한입 크기 사이즈 2마디 정도 되죠. 볼에 무 담고요. 소금을 뿌려서 절여줍니다. 물을. (20분을) 절이면은 요 정도? 저는 피클을 많이 안 절여요. 가볍게 절이고 나서 물에 2번 정도 헹궈줍니다. 이렇게 해서 물기를 조금 빼놓고요. 물기가 다 빠지면 용기에 담고요. 물을 만들어 놨던 유자 단식초를 부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숙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무 피클을 만들 때 무를 많이 절이게 되면 무에서 오는 식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무를 조금 덜 절이고 대신에 이 피클 소스랑 함께 무를 더 절이면서 나중에 피클이 완성됐을 때 사각사각 생무를 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지만 식감은 훨씬 더 좋아지지만 맛은 훨씬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무를 소금에 조금 덜 절이고 피클 소스에 충분히 절여 쓰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셰프 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레시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채소를 만드는데 물 넣어주고요. 중불에서 한 3-40분 천천히 뽑아요. 채소를 먼저 붓고요. 알코올 넣기 했던 미림, 청주 넣고요. 식초 부어주고요. 레몬 2개를 스퀴즈 해줍니다. 레몬즙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단식초를 완성합니다. 셰프 진입니다. 키위는 껍질을 깝니다. 믹서기에 갈릴 사이즈로 썰어주세요. 키위 넣어주고요. 단식초 넣어줍니다. 셰프 진입니다. 토마토는 칼집을 살짝 주고요. 냄비에 물을 담고요. 끓입니다. 소금 1스푼 넣어주고요. 얼음물 하나 준비해 놓고요. 물이 끓어오르면 토마토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껍질이 벌어지면 얼음물에 담그고요. 이렇게 껍질을 그냥 벗겨지죠? 네, 그냥 껍질을 벗겨줍니다. 꼭지 정리해주고요. 토마토 담고요. 키위초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숙성을 시킵니다. 이 브라타 치즈 그리고 키위초에 절인 토마토를 이용해서 브라타 치즈 샐러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치즈에도 좀 뿌려주고요. 블루베리를 좀 곁들여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타임, 단식초를 먼저 만들어서 이 단식초로 키위초를 만들고요. 만든 키위초로 토마토 절임, 토마토 피클을 만드는 겁니다. 키위초는 토마토를 절이는 데 뿐만 아니라 이 절인 토마토를 다른 요리에 사용할 때 함께 소스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키위초는 올리브 오일과 다른 여러 가지 재료들을 섞어 만들어서 샐러드 드레싱으로 만들어도 아주 좋습니다. 셰프 진입니다.
네 번째 단식초 레시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식초 붓고요. 설탕을 넣어줍니다. 설탕 녹을 때까지 저어줘요. 설탕이 이렇게 이제 다 녹고 나면 레몬을 하나 준비하고요. 레몬은 끝 자르고 껍질만 벗겨줍니다. 반 자르고요. 스퀴즈. 레몬 껍질 넣어주고요. 이 다시마를 함께 넣어서 숙성을 시킵니다. 셰프진입니다. 오이는 한번 필러로 껍질 벗겨갖고 씻어가지고 준비를 하고요. 채칼로 조금 두껍게 밀어서 쓰겠습니다. 채칼 쓸 때는 생각보다 손을 크게 베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손조심 하셔야 되는데, 오이 같은 경우는 이 꼭지를 제거하지 마시고 꼭지를 잡고 여유 있게 밀어서 사용하시고요. 어차피 이 오이 부분은 이 꼭지 부분이 떫고 써요. 그래서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 있게 해서 요 정도, 요 정도는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이 무침에는 양파도 같이 곁들이면 좋기 때문에 양파도 같이 넣어줄게요. 소금을 뿌려가지고 밑간을 먼저 해놓습니다. 오이가 살짝 숨 죽을 때까지. 양파랑 마늘 강판에 갈아가지고 준비하고요. 단식초를 부어줍니다. 고춧가루, 그 다음 참기름 좀 둘러주고요. 깨도 좀 넣어줘야 되겠죠. 버무려 줍니다. 소금 간만 하면은 나머지 간은 변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새콤달콤한 맛은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이렇게 바로 맛있는 오이 무침이 됩니다. 셰프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식초 레시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흑초 넣어주고요. 알코올 날린 미림 넣어줍니다. 레몬 하나 준비하고요. 껍질을 깝니다. 커팅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스퀴즈 합니다. 레몬 껍질 넣어주고요. 다시마 넣어가지고 숙성을 시킵니다. 셰프진입니다. 단감은 껍질 그냥 깎으면 돼요. 칼로 깎으셔도 되고 필러로 깎으셔도 됩니다. 꼭지 제거하시고요. 6등분 요 정도, 요 사이즈로 잘라줍니다. 감을 담고요. 단간장을 부어줍니다. 물을 사용한 것과 물을 사용하지 않은 것, 이 차이는 숙성을 할 수 있는 것과 숙성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하는 것,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단식초는 요리에서 신맛을 표현할 때 그 신맛을 더 깊고 세련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숙성을 통해서 많은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는 이 식초는 아주 세련된 맛을 표현합니다. 단순히 시고
단순히 설탕을 넣어서 달고 그 정도 수준의 맛이 아니라 아주 풍부한 감칠맛, 또한 아주 부드러운 신맛, 그리고 단데 달지 않은 아주 세련된 단맛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단식초를 만들어 놓고 요리를 하면 조리하는 시간과 여러 가지 효율들이 아주 높아집니다. 아주 효율적인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숙성을 통해 얻는 이 단식초는 높은 수준의 아미노산과 여러 가지 효소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요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셰프진입니다. 오늘 단식초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단식초는 아주 일반적인 밑반찬부터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아주 세련된 맛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버전으로 만들 수 있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양한 단식초 만들어서 요리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